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아케디아시의 현직 시장이 중국 정부의 비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전격 사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절도 침입 범죄가 올해 30% 넘게 감소했지만 주민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비싼 티켓 가격 부담에 경기장 직관 대신 LA 한인사회의 단체 응원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거의 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오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무역 적자 해소용이 아니라며 관세 부과를 무효화했으나 항소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판결 효력이 잠정 중단된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7월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아케디아시의 현직 시장이 중국 정부의 비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전격 사임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올해 58세인 아일린 왕 시장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친중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 시장은 지난 2021년부터 공범들과 함께 US 뉴스센터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부정하는 내용 등 중국 정부가 작성한 기사들을 위챗을 통해 전달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왕 시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연결된 중국 정보기관 고위 인사와 직접 선전 기사 작성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공직자가 외국 정부의 지시를 수행한 것은 공공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왕 시장은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케디아시 의회는 후임 선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를 찾아 올해 들어 절도와 침입 범죄가 30% 넘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LA 경찰국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들어 주택과 상업시설 절도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절도 사건과 관련해 1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here to announce that burglaries are down by over 30% in LA so far this year. In the last month alone, we have made over 100 arrests related to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rglaries. 검거된 용의자들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남미 기반 국제 조직범죄 일당이 포함됐습니다. LA 한인회는 공공안전을 위해 CCTV 프로그램 설치 등 첨단 방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프로그램은 일단은 저 웨스턴하고 베벌리 그 코리도어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저 입장에서는 앞으로 윌셔하고 메인 그 비즈니스 코리도어까지 포함돼서 CCTV 프로그램을 늘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러한 발표에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연쇄절도가 발생한 노스할리우드와 벨리빌리지 주민들은 밤길 외출이 무섭고 불안해 자발적인 야간 자율 순찰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절도 범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빠른 신고와 이웃 간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 설치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범죄 예방 참여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소총을 든 괴한이 도로 한복판에서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추가 인명피해를 막은 건 현장에 있던 경찰과 용감한 시민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매사추세츠의 세계 대학 캠퍼스 근처인 캠브리지 메모리얼 드라이브에 소총을 든 40대 남성이 나타나 주행 중인 차량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범은 도로 한복판을 걸으며 60여 발을 발사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총에 맞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은 출동한 경찰 대원과 해병대 출신의 한 시민이 범인을 향해 응사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총격을 받고 쓰러진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 타일러 브라운은 과거 경찰 살해 미수 전과가 있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브라운을 기소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까지 비행기로는 3시간. 물리적으로 크게 멀지 않은 거리지만 치솟은 경기 티켓 가격, 여기에 유류 할증료까지 폭등하며 경기장 응원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LA 다운타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리는 KBS 아메리카 한인 응원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은 멕시코 과달라하와 몬테레이 지역에서 예선 1, 2, 3차전을 치릅니다. 월드컵의 묘미는 역시 다 함께 모여 응원하는 현장 분위기.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크게 오른 티켓 가격 때문에 직관을 포기하는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응원객들에게는 부담이 더 크다는 목소리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죠. 지금 몇 배 오른 것 같아요. 사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를 봐요? 경기값이 그렇게 비싸면 갈 수가 없죠. 가고 싶어도 우리 응원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일부 인기 경기의 경우 티켓 한 장의 가격이 수천 달러에 달하며 결승전 티켓 평균 가격은 $10,000를 훌쩍 넘습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티켓은 $1,600였습니다. 저번 월드컵에 비해서도 10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환율도 너무 비싸고 비행기 값도 많이 올라서 정말 부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KBS 아메리카는 주님의 영광교회와 함께 월드컵 기간 동안 한인 응원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티켓 가격 부담에 이번 월드컵은 경기 직관 대신 한인 사회 안에서 함께 응원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5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에 1층만 1,000여 규모를 갖췄고 대형 스크린과 영상, 음향 시설도 마련돼 현장감 있는 응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티켓이 너무 비싸가지고 경기장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한다고 해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가 준비한 이번 대규모 응원전은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미국 내 중계권자인 폭스 스포츠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공식 응원전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거의 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일준 기자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대비 상승률로는 2023년 5월에 4%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전인 1, 2월엔 2%대 초반이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과 4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고유가가 원인이었습니다. 휘발유와 에너지 상품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식품 가격도 이번엔 전달보다 0.5% 상승했습니다.
급격히 높아진 물가 상승률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전망은 거의 사라졌고 내년 초엔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동결될 거라는 전망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중동 불안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주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장중 1% 넘는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가는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What I hear when I'm out with businesses is I hear concern that an inflationary mindset is starting to become entrenched in people's minds. I hear about the pain of inflation when I'm out talking to individuals.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다시 1배럴에 $100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회가 오늘 차세대 교육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68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골프 토너먼트가 리버사이드 오크쿼리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됐습니다. 사업회 측은 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60,000를 차세대 교육을 위한 기념관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도산기념사업회가 도산 안창호 동상도 지었고 또 기념관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치와 또 그들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이어가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기금을 모으는 그런 대회입니다. 대회는 센터메디컬 등 한인 커뮤니티와 연계된 기업들의 후원으로 준비됐습니다. 좋은 일에 쓰여진다는 아주 그런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파티스페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서 좋은 일들이 많이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회 측은 리버사이드시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기념관 건립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세대에 이분을 모르는 한인이나 또 넌 코리안이나 외국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리버사이드 시정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1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제 디자인 공모전 등 구체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029년까지 기념관 완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한항공이 기증한 보잉 747 항공기가 LA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항공과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20년간 전 세계 하늘을 누볐던 대한항공 보잉 747-400 기종이 대한항공 항공전시관, 전시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 전시관은 항공기 실물뿐만 아니라 조종석 인터랙티브 전시, 유압 개통과 내부 골격 공개 등 항공기 운항의 핵심 원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전시가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hem to see more than airplanes, but the science, engineering, and imagination behind them. By making aviation engaging, hands-on, and accessible, we hope to spark the curiosity that will help shape the pilots, engineers, and innovators of tomorrow. 전시관에는 대한항공이 기증한 747기 외에도 20여 대의 역사적 항공기가 함께 전시됩니다. 대한항공은 LA 지역 사회에 대한 가치 환원의 일환으로 이번 기증을 결정했으며 곧 일반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유명 초콜릿 브랜드 스프링 앤 멀베리가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자발적 리콜에 나섰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된 제품들로 원료인 대추야자가 오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직 보고된 피해는 없지만 업체 측은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의 희비가 엇갈린 건 지난 5월 1일 이후 7일 만인데요. 내스닥이 7주 만에 최대 낙폭으로 추락한 반면 6주 연속 뒤처졌던 다우존스는 오늘 나홀로 강세를 넘나들며 버티다가 결국 상승 반전에 성공한 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0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3.8%를 기록한 헤드라인 지수는 2년 11개월 최고치로 치솟았고 근원지수 역시 예상치와 전원치를 모두 상회한 2.8%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10%대를 나타냈던 올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7%로 쪼그라들었고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 14.3%에서 36.7%까지 치솟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오히려 내년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61%에 육박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직격탄을 맞은 내스닥과 함께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셀링의 기세는 중반 이후 급격히 사그라들었고 내일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와 시스코의 실적을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도 커졌던 불안감 역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